안녕하세요, 리비아입니다. 오늘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 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. 우선 지침 설명에 대한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요. 다음부터는 이 지침을 통해서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, 다양한 자가 진단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면 이젠 실제 사이트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마지막 경고성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마크업 오류 방지가 있는데요. 마크업 오류 방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처음에는 태그의 열고 닫음의 오류입니다. 이 태그라는 것은 HTML을 얘기하는 거고요. HTML이 A로 열었을 때 바로 열고 닫지를 않았죠. 열었으면 닫아야 되는데 A 요소가 닫히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에 어떤 오류가 생겨나냐면 A가 열린 뒤에는 전부 다 링크가 다 걸려요. 그러면 어딜 클릭해도 목적지가 다 같겠죠. 그러면 시각장애나 지장애인 분들이 좀 당황하겠죠. 이건 일반인들도 당황할 어떠한 코딩이죠. 그래서 링크가 열면 잘 닫을 수 있게, 또는 div가 열면 잘 닫힐 수 있게 모든 요소가 열고 닫힘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태그의 중첩 오류입니다. 중첩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는 오류를 얘기하는 건데요. div를 열고 스펜을 열었으면 스펜을 먼저 닫고 div를 닫아야 되죠. 그래서 이 요소의 열고 닫음에 대한 것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다음은 중복된 선언 속성 오류인데요. 중복된 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id가 똑같다는 거죠. 이 부분은 레이블 오류에도 해당되고 이 마크업 오류 방지 쪽에 해당되는 거죠. 총 두 군데서 오류가 해당되기 때문에 좀 감점도 심하죠. 그래서 마크업 작업하실 때 한 페이지 아이디는 꼭 하나만 있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주주인데요. 이전에 어떤 마크업 오류 방지 쪽 하실 이 검사는 어떤 코드 검사로 직접 사람이 검사하는 것보다 WCC 밸리데이터 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밸리데이터에서 OK 점수 100점이 나오시면 컨그레츄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마크업 오류 방지 부분은 합격이 된 것이죠. 자, 다음은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인데요.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예전을 예를 들면 뭐 플래시라든지 또는 뭐 실버라이트라든지 또는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.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공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대체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핵심 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, 이 대체 콘텐츠가 뭐냐면요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데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플래시로 어떠한 도구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 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가 안 되는 또는 플래시 플레이어가 없는 사용자를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설명을 옆에 다시 코딩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게 대체 콘텐츠거든요. 내가 실버라이트가 없더라도, 실버라이트 플러그인을 안 깔더라도 그걸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,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또는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설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대체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핵심 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오류에 해당됩니다. 뭐 로그인 페이지를 플래시로 만들었어요. 근데 대체 콘텐츠를 옆에서 인풋 타입으로 해서 똑같이 로그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로그인이 실제로 안 돼요. 그러면 오류에 해당되는 거죠.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는 평가하지가 않습니다. 이 얘기는 예전에 1.0 버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능적인 구현은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미지원하는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또는 다른 환경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각 검사 항목에서 평가해야 한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. 총 24가지 항목의 지침이 있었죠.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를 제외하고는 총 23가지 지침입니다.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경우
뭐 계속 플래시 얘기를 하는데 플래시는 이제 뭐 많이 쓰진 않으시지만 플래시나 또 다른 액티브엑스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공인인증서도 웹 애플리케이션의 중에 하나거든요. 또 이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 액티브엑스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1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 전부 다 검사 대상입니다. 웹이기 때문에. 그래서 굳이 HTML 뭐 자바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안 만들어도 우리가 웹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웹 접근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유튜브 뭐 플레이어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. 웹에서 우리가 브라우저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 버전 1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 모두 다 끝냈고요.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항목을 알고 나서 어떻게 그 항목을 스스로 검사하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